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아래 링크에서 강의 책 확인 가능하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 대란,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나. 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지금 같이 킨 게 아니고요. 이런 기사를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좀 다른 시야에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랑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건강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어요. 참 잔인하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이랑 이 잔인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내 시간과 행복,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즐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즐깁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돈이 해결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잔인한 얘기니까 좀 듣고 나서 얼음공장 좀 불친절한데 라고 좀 눈살이 찌푸러지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생겨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가 언제 여행을 갈 거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 거고, 언제 주거를 옮길 거고, 나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 거고, 내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벌려서 언제 직원을 뽑고, 언제 사업자를 하나 더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남의 일을 대신해 줘야 되고, 남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인생 계획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돈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고 있지 않거나, 자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없다면, 이 기사를 읽으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아파트 분양가 오르겠다. 큰일 났다. 원자재 올라간다. 이렇게 다급해 합니다. 둘 중에 하나요. 나는 안 그런데라고 하시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 케이스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막 확인을 해보면,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죠. 갑자기 이 기사 떴다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오른단 말입니다. 그 아니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세월에 오르겠어. 이거 어차피 한참 걸릴 거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리는 케이스. 그리고 또 나머지 케이스는 뭐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죠. 건설사가 어차피 수십 배의 마진을 남기는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올라봤자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하면 끝나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급하게 생각하고 까먹거나 막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까먹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집 사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느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건축, 저 알려주시는 분이 걱정을 약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진짜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연탄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도 가격을 25%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많이 이미 올렸고요.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차가 가면 레미콘 차에 시멘트를 안 줘요, 여러분. 이 표 받아야 돼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가 올라가면은 사재기나 쟁여두기가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잘 안 풀어요. 철근값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멘트도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 노동자 인력은 또 잘 못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그것만 올라갑니까? 여기 들어가는 모든 건축자재는 다 올라가요. 그리고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땅값도 올라가요. 땅값만 올라갑니까? 세금도 올라가요. 이게 제 말을 공격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손가락을 펼쳐놓고 도대체 여러분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올려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공급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안 올라가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없다니까요. 땅값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갔죠? 세금 올라갔죠? 또 국가랑 LH가 괴롭힙니다. 이건 내 팩트예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괴롭힌다는 게 깐깐하게 군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할 말은 없는 게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고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 원자재, 시멘트, 철근, 돌들에서부터
모래에서부터 짜잘짜잘한 모든 게 다 올라가요. 하다못해 집 지은 다음에 인근에 나무 심잖아요. 그것도 비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빌라나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가 안 올라갈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이미 사실이다. 피해 갈 길이 없다.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점차 점차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도 대충 아시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시장은 수요가 쏠림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씨가 마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택시장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주택 살 거를 미루고 전세도 미루고 월세로 버티시거나 이마저도 갱신권을 써버리고 버틴단 말이에요. 심한 분들은 부모님 집에 가서 버티는 분도 계세요. 시장 하락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시장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꺼번에 와 몰려들면서 폭등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3억짜리 경기도 아파트가 그냥 갑자기 일주일 만에 4억, 5억 경험해 보셨죠? 2020년, 2021년. 이게 팩트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죠? 먼저 사놓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천천히 보다가 타이밍 맞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앞으로 주택을 만듦에 있어서 모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겠다. 가격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마저도 안 되면 공급이 앞으로는 더욱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 문제처럼 이 가격이 원자재가 올라갔으니까 꼬박꼬박 올라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턱턱 올라갈까요? 예, 계단식으로 갑자기 턱턱턱 올라갑니다. 왜? 부동산 시장은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 이런 산수가 아니게 쭉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또.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지방의 분위기마다, 그리고 이 주거의 형태마다 다를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시장 다르고, 매매시장 다르고, 아파트 서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단독주택 다르고, 연립 다르고, 다세대 다가구 다르고. 왜? 또 중간에 세금이 껴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많은 분들이 뒤로 미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일이다. 딱 느낌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게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다급하게 느껴지셔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오르나 보다. 분양가 오르나 보다. 뭐 내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나 어떤 이 독재는 이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언젠간 내 차례가 오거든요. 옆에 나라가 미사일을 맞았으면 그 다음에 옆에 나라고 그 다음에 내 나라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현명한 태도인 게 역사에 이미 남아 있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표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야지 이제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2005년도에 종부세 나왔을 때 환호했잖아요. 그쵸? 부자들 혼내준다고 환호했잖아요.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보유세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아예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왔을 때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집값은 폭등시켰으며 현재는 부자세가 아니라 그냥 보유세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똑같아요. 자, 건축 원자재가 올라간대요.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를 수 있대요. 그럼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분양을 받을 테고 언젠가는 구축을 살 테고 그것도 싫으시면 전세랑 월세로 들어가 살 텐데 전세랑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그 집은 누군가의 집일 것이고 그 누군가의 집이기 위한 그 소유권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가격이 산정이 될 것이고 그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또다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전세, 월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금 오른 부분도 크고요. 이렇게 지금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타이밍을 재면서 나중에 내가 언제 움직일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란 분야에서 대부분 아무것도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자기 업무가 아닌데. 감이 없는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회사에서 만들고 팔고 있는 상품이 필수지예요.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가격 상승이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상승하기 직전에 사실래요? 지금 사놓으실래요? 내가 자동차가 꼭 필요해요. 현대차 직원인데 현대차에서 자동차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발표가 났는데 언젠지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차가 꼭 필요하다면. 그럼 먼저 사두는 게 현명하겠죠.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집을 이렇게 만들기도 비싸지는데 어떻게 폭락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폭락하면은 집을 누가 지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폭락이 일어나면 원가조차도 못 받는 건데, 참 저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기사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